우드 포장도 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초보 때요? 네.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아. 시나리오를 그려서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배송을 해야 할지 미리 공부를 하고 싶고. 코칭할 때요? 예. 그거 그래서 팔렸나요? 안 팔렸죠. 뭐 경동 들어가 보고 뭐 사다리차 아, 알아보고 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안 하시면 되는 고기는 역시 잘하는 셀러는 뭔가 달라요. 엄청 막 가마솥하고 그쵸, 네. 그냥 판매 이력 있으면 주워 담는 거. 그렇게만 해도 시간 정말 단축이 되거든. 팔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보이거든. 2주를 기다려서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게 구매된 상품이구나를 감을 그렇게 잡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방이님을 모시고 1부에서는 제방이님이 제주도에 이제 오신 계기랑 최근 네. 근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잖아요. 최근에 제방이님이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매출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운영 중이신지 좀 궁금해요.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3, 4천 정도를 계속 이 안전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었고, 네네네. 근데 4천 정도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혼자서 다 하기에는 힘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앞만 보고 기회를 못 챙기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문 처리 직원을 하나 뽑아서 그 친구한테 CS나 주문 처리는 다 맡기고 업로드는 알바분 2분한테 해서 뭐 100개 이런 식으로 총 200개씩 드리고 저는 소싱만 하고 이제 진상 CS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처리하고요. 처리반? 네, 그런 진상 진상 처리. 뭐 그런 것만 하고 뭐 간단한 거는 주문 처리하시는 분이 처리해 주시고 굵직굵직한 큰 제품들 영업 같은 것도 제가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매출이 4천 정도면 순이익으로 따지면 800이 넘는 숫자인데 그 과정까지 사실 보기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초보자분들은 매출 1000만 되는 게 목표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대방이님을 모시고 제로부터 시작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 여쭤보려고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 자본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초기 자본을 1,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초기 자본 치고 다른 셀러분들에 비하면 높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있는 걸 다 때려본 느낌이어가지고 돈이 많으셨네요. 그거 빼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긴 했었는데 네. 최대한 모은 현금이 그 정도가 됐었었고 근데 그것도 한 매출 2천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3천 넘어가니까 1,500으로도 부족하더라고요. 아마 제방이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시장 매출이 빠르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3, 4개월 만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니까는 자본이 확 묶이는 느낌이 들어서 보통은 저희가 500천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좀 이례적인 케이스긴 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중간에 대출을 2천을 받았습니다. 2천을 받으니까 확실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5천 나왔을 때는 살짝 타이트하긴 했는데 5천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5천 넘어가면은 좀 더 현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넘어가면은 대출을 좀 더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방이님이 저희 스파르타 코치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완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수백 명을 보셨을 텐데 네. 만약에 구독자분이 제로부터 내가 시작한다고 하면 처음에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잘 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딱 있으시는 게 업로드를 정말 성실하게 하신다는 거. 업로드 네.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업로드가 제일 중요해요. 하루에 50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이 느려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7시간 걸려서 50개 하면은 7시간 걸려서라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약간 버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부업이시면은 더더욱 시간이 5시간? 뭐 4시간밖에 없어서 그럼 나는 2, 30개만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는 내가 잠을 한 반으로 줄여서라도 7시간, 뭐 6시간 걸려도 50개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50개씩 2달 하면 한 3,000개 정도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네네. 3, 4개월을 정말 자신과 약속을 해서 유지만 한다면 1,000만 원 매출은 어려운 매출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방이님이 얘기하신 게 내가 얼마나 오래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업로드를 몇 개 했느냐가 네. 일하는 기준이다. 네. 이런 거죠. 네네. 네네. 배경음이 아주 좋네요. 귀여워. 아예 다시 해야 될까?
그럼 어쨌든 재방이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부업이든 전업이든 뭐 10시간 일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보다 네. 실제로 업로드를 한 게 일한 거다. 네. 이제 그게 또 핵심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재방이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다른 분들보다 되게 빨리 갔잖아요. 이제 업로드 하나만 잘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업로드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소싱을 할 때 주관적인 생각을 절대 넣지 않았고요. 내가 뭘 팔고 싶다, 이게 팔릴 것 같다, 이거 이쁘다 이렇게 해서 소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팔린 제품들을 보면서 똑같이 벤치마킹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팔린 데이터를 계속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팔린 것들을 보면 약간 공통점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팔린 데이터 찾는 것도 초반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려우면은 많이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왜 오래 걸려도 팔린 게 안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그것도 시간이 드는 건데 그냥 그런 거 못 찾는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소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사업에서. 그렇죠. 네네. 근데 소싱이 쉽고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착각이신 것 같아요. 소싱은 그냥 오래 걸리는 거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0개를 올리고 소싱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 재방인이 완전 제일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네. 그때도 소싱의 기준 같은 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셨나요? 그때는 뭐 잘 알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뭐 5만 원 이하로 약간 싼 제품은 잘 안 올렸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팔린 데이터지만 네이버에 검색하면 국내 상품이 너무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해도 이게 국내 것보다 드라마틱하게 싸지도 않았는데 2주를 기다려서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그렇게 조금씩 배제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제가 평소에 못 봤던 것들 그럼 이게 구매 대행 상품이구나를 감을 그렇게 잡아갔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상품을 소싱할까 고민을 할 때 네이버에 쳐보면 이게 국내 상품만 가득하면 이건 내가 들어가도 못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그래도 구매 대행에 적합한 제품을 위주로 찾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1년을 좀 넘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판매 데이터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게 없어도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소싱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래 할수록 판매 데이터를 보는 거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 내내 마켓 보면 제가 모르는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잘하는 셀러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셀러분들 마켓 보는 거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는 거네. 네, 계속 소싱 6시간 하면 1시간은 거의 셀러들 마켓 돌아다니는 걸로 쓰는 것 같아요. 제 아는 셀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팔았던 뭐 리뷰 같은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소비자 니즈 같은 것도 많이 파악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즘 셀러분들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에 많이 팔리는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싱의 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출 1000에서 1500 정도까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이고 업로드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사실상 이제 처음에는 초보자분들이 1000을 가기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 1000을 가고 나면 그 이상 가는 분들이 훨씬 더 수가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죠. 잘 못 가는 재왕이님은 좀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그 단계에서는 또 어떤 게 중요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1000만 원 할 때보다 3000 올라갈 때가 굉장히 힘든 것 같긴 한데 주문 처리 CS 하면서 계속 그 양을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3000까지는 전화도 많이 받는 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화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은 그런 전문가분들이나 자영업자한테 전화를 받으면 소스를 얻을 때도 꽤 있더라고요. 네. 맞아. 또 비싼 제품들은 전화 안 받고 못 파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영업도 하면서 3000까지 어떻게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사람 언제 뽑아야 되냐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이 단계쯤에 슬슬 뽑기 시작해야겠네요. 그렇죠. 한 2000 초중반대에 머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가 조금 혼자서 할 때 힘든 딱 순간, 첫 번째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매출이 뛰면서 주문 처리도 많아지고 그만큼 CS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싱이랑 업로드가 점점 이뤄지거든요. 빵꾸 나는 날도 생기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약간 매출이 묶이게 되는 영향인 것 같고
사실 1000만 넘어도 써도 될 것 같긴 하긴 하거든요. 내가 공격적으로 하고 그쵸, 네. 싶다라고 생각하면 소싱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다면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자를 언제 내야 되냐라는 의견도 되게 많거든요. 아, 추가 사업자 내는 그쵸, 거요? 네. 보통은 다 하나로 하시잖아요. 그쵸. 사업자도 약간 근데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고 방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두 번째 사업자 낼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이었었거든요. 이게 확실히 키울 수 있을까? 사업자 내는 것만큼 뽑아낼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하나의 사업자가 매출이 1000도 조금 전 낮은 것 같고요. 1300에서 1500 그 사이가 3개월 이상 정도 나온다 치면은 그럼 두 번째 사업자를 내도 되지 않나. 그럼 두 번째 내서 또 키울 땐 조금 덜 걸리잖아요. 빠르면 2개월 만에도 나올 수 있는 네, 거고. 그러면은 확신이 생기면은 세 번째 사업자는 저는 8,900일 때도 그냥 내버리거든요. 확신이 있으니까. 저도 재방이님 의견에 좀 공감을 하는 거는 이게 사업자를 많이 내면 매출이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이제 사업자의 어느 정도 매출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네. 사업자를 내면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사업자에서 기본기를 먼저 기르고 매출을 올리는 게 확실히 감이 길러지면 그때 사업자 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업자를 내고 직원 채용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로 하는 업무가 상품 소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사장님은. 그러면 소싱할 때 초보자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 상품을 소싱을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상표권도 있고 인증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걸러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키프리스를 한 3-4번 보긴 했었었는데 네. 세네 번도 엄청 작은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소싱을 하루에 50개, 100개, 150개 하려면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 맞아요. 내가 인증 문제가 걸리고 뭔가 법적 문제가 걸리는 건 나중 일인데 당장 오늘 내가 소싱을 100개를 채워야 되는데 이런 부수적인 일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안 했었긴 하는데 저도 한 1년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물건도 다양하게 팔아봤으니까 생각보다 지재권 문제로 뭐 곤란했던 적도 없고 상품권도 없었는데 그게 보면 생활용품을 많이 팔면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생활용품을 배제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걸 하면 사실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도 많고 네. 전기 제품도 여러 개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 배대지에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럼 배대지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셔도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될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생기면은 또 그때 풀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네. 저도 네, 정말 좋은 것 같긴 한 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저는 배대지 쪽에 좀 많이 물어보긴 하거든요. 네. 제일 물건을 이렇게 만지고 통관시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배대지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 것 같아요. 전 배대지 사장님한테 되게 잘 하려고 하거든요. 엄청 막 사바사바도 하고 그쵸, 네. 수고 많으신다. 그리고 항상 문제 있을 때만 연락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도 감사 인사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역시 잘하는 셀러는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배대지가 사실 우리가 갑이 아니고 맞아요. 비즈니스 파트너잖아요. 네. 그럼 나도 얻는 게 있고 그 사람도 얻는 게 있는데 좋게 흘러가려면 먼저 좋은 선한 의도를 베풀어야 되고 맞아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돈 주니까 너희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사실 똑같은 되죠. 사람인데 잘 안 되겠죠.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대지에 요금을 내고 보내니까 자기의 뭔가가 잘못되면 엄청 뭐라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한 번 더 품어주고 이렇게 소통 잘해서 해야 배대지 쪽에서도 저희 걸 더 잘 챙겨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배송 대행지잖아요. 그 배대지 업체를 잘 고르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배대지는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상당히 많이 그쵸. 나오잖아요. 뭐 청도 배대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많이 나오고 저는 일단 제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찾으려고 뭐 칭따오 배대지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한번 날 잡고 한 10개 정도 사이트 들어가서 요금표를 한번 먼저 봐요. 뭐 오, 네. 가격이 최우선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뭐 부피 요금 있는 데는 부피 요금이 있는 걸로 한번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CS 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써봐야 아는 그쵸.
거라서. 네. 근데 또 한 번에 여러 군데를 쓰면은 제가 일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가격도 괜찮고 사이트도 좀 괜찮고 신청서 폼도 괜찮다 싶으면은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2주 정도 써보면서 일부러 조금 CS를 걸어봐요. 카톡도 보내보고 답장 어떻게 오는지 보면은 대강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CS 팀이 중국에 진짜 있어가지고 물건을 보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물건을 안 보고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현지 팀한테 물어보고 답장이 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데는 조금 거르기도 하고 그렇게 찾는 편이에요. 근데 배대지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쓰는 배대지가 좋다고 해도 이분한테는 또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CS가 중요하고 누군가는 검수가 중요하고 이게 기준이 달라서 그냥 제 방이 말씀처럼 여러 군데를 자기가 써보면서 맞는 곳 찾는 게 그냥 제일 정답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일부에서 스페인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반품이나 이런 게 절대 만질 수 없는 그 영역이잖아요. 그런 거는 처리가 괜찮았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저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반품을 받는 거를 거의 안 하려고 해요. 다시 받는 비용이 육지보다 싸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다시 제 사무실로 상품이 오는 거는 안 하는 편이고 그러면 다 폐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사진을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쓸만하다 싶으면은 50% 할인해준다. 아니면 20%까지 해줘버려요. 그냥 쓰라고. 아, 20%요? 네. 거의 그럼 공짜로 거의 네, 주는 그냥 가져가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래도 너무 아니다. 너무 화가 나신 분들은 작은 것들은 수거 택배, 뭐 홈픽, 네, 홈픽. 그런 거 보내서 수거 택배로 하는데 큰 것들은 그냥 현장에서 폐기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저는 CS 끝이죠. 그냥 돈만 잃어버린 거니까. 그러면 뭐 스페인에 있어도 사실 이건 똑같겠네요. 네, 똑같았어요.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 초보자분들은 물건 파손나면 토닉 이런 게 데미지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배대지에 왔을 때부터 보낼 때 컨트롤하는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주문 처리할 때 불안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초반에 포장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신청서 쓸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되나. 맞죠. 네. 근데 조금 하고서 보니까는 저는 거진 한 60%, 70%는 생으로 보내는 편이고요. 기본 포장만 해서요. 네. 네. 근데 30kg가 넘어가거나 스텐 재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모서리가 찌그러지는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는 모서리 보호 모서리 각대 같은 거 네. 이렇게. 각대가 없는 배대지면은 뭐 에어팩이라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만 해서 보내고 우드 포장도 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초보 때요? 네.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맞죠. 지금 별로 안 하시죠? 우드 절대 안 해요. 정말 뭐 냉장고 이런 거 큰 거 아니면은 안 하고 그래서 일단 보내봐요. 보내본 다음에 깨지면 다음에 이 제품 들어오면 아 어디를 보강해야겠구나 하는데 사실 파손 나면은 돈이 잃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저희가 그 돈이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냥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보낼 때 더 꼼꼼히 해서 보내죠. 근데 초보자분들 중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 제품 우드 포장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했었어요. 지금 우드를 이제 하셨다가 지금 많이 안 하시니까 네. 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파손율 차이가 좀 큰가요? 근데 우드를 하면은 초보자분들은 절대 안 부서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맞죠. 네. 우드 했는데 부서지면은 또 막 배대지에 연락해가지고 보이죠. 또 싸우고 이거 뭐 보상 이런 거 알아보시는데 맞아요, 네. 그냥 우드가 천하무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리를 우드로 싸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더 잘 부셔질 것 같은데요? 유리밖에 간단한 게 있으면 깨지는 건데 그래서 우드 포장이 정말 필요한 것들은 판매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기본으로 우드가 나가는데 외국 사람이면 뭐 수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배대지에 들어올 때부터 뭐 강목 같은 게 덧대어서 네. 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배대지 사장님한테도 이거 우드 필요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요. 근데 웬만하면 진짜 안 하려고 해요. 우드하면 무게도 무거워지니까 배송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우드 포장 금액을 배송비에 넣으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 봐요. 잘안 팔리죠, 네,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품이 그냥 대형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여러 개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의자가 뭐 20개 들어왔다. 그런 대량건 주문 처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전기 제품만 아니면은 전 일단 첫 번째로 다 배대지에 물어봐요. 이게 개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수량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관세사 마음이어서. 근데 뭐 의자 같은 거 내가 혼자 10개 쓰려면 쓸 수 있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 일단 배대지에 한번 물어보고 그럼 배대지에서 이거는 조금 반절 정도 나눠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나눠서 보내고요. 아니면은 그냥 한 번에 보내도 될 것 같은 애들은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에 보내서 그 개인 통관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해서 보내고요. 그래서 나눠서 보낼 때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죠. 이거 나눠서 가니까 뭐 네. 송장 몇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초보자분들이 질문 제일 많은 게 이거 통관되나요? 이거 팔아도 되나요?인데 사실 그게 기준이 실제로 없어요, 기준이. 실제로 이 관세청에 보면 사업자 통관이 아닌 그 개인 통관으로 가능한 범위 적혀 있는 게 음식 같은 경우는 뭐 몇 그램, 단위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런 품목들이 그냥 몇 가지만 적혀 있지 나머지는 대부분 사회 통념상 개인이 쓸만한 수량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보자분들도 결국에는 관세사에서 판단하는 거고 기준이 명확하게 품목마다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개인의 판단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저희가 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걸릴 그렇죠. 수도 걸릴 수 있는 있죠.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양말인데 네. 양말 10켤레를 사면 우리가 개인 양말 10켤레는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통관이 거의 된다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편의점 보관렉, 뭐 네. 상품 보관렉 이런 거는 10개 이렇게 주문시키면 누가 봐도. 사업장에서 쓸만한 그런 용도라 보고 이건 아예 사업자 통관으로 해버리는 게 나은 거죠.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결국에는 많이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징역 가거나 그렇진 않으니까요. 네,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1,000만 원까지 가려면은 이게 업로드를 그래도 하루 할당량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는 50개를 10시간이 걸려도 못 한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보통 50개 정도 하실 때는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저 처음에 소싱 업로드 할 때 50개 하면 한 6시간, 7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6시간 정도 만에 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데서는 좀 신경을 빼야 되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소싱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보통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인증 문제들 이런 거를 앞날을 생각하면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갑자기 막 전환법 찾아보고 이러면 맞아요. 시간 네. 진짜 많이 그렇죠, 뺏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일단 소싱하는 거예요. 제가 소싱한 게 무조건 다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죠. 팔려서 생길 문제를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웃기다고 전 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사서 미리 걱정을 하지? 그냥 판매 이력 있으면 주워 담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시간이 정말 단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격상 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저도 좀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그런 성격을 바꿔야 하는 거죠. 구매 대행을 하려면은. 만약에 근데 그게 안 바뀌면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 뭐 10시간에 12시간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이게 맞는 것 같긴 한 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구독자들 사연 읽으면서 이 내용이 딱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으면 차라리 사입이나 다른 비즈니스 하는 게 낫다고.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렇죠. 하시는 게 반자동이나 대량은 사실 많이 올리기로 한 게 베이스잖아요. 그러면 꼼꼼한 거는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꼼꼼함은 어떻게 보면 수동. 그렇죠. 그렇게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았던 거는 저희도 이 얘기를 저희끼리 많이 하는데 아직 하나도 안 팔렸는데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과 진짜 같은 맥락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소싱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 먼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진짜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소싱이 그냥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다. 맞아요. 이거 팔릴까 안 팔릴까에 대한 고민, 그죠. 그 다음에 인증 고민, 팔면은 이제 통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10시간 걸리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시간 걸릴 일이 없다고 저 생각하긴 해요. 저도요. 저도 많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었는데도 6시간이
였으면은 그런 생각 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초반에 저도 걱정이 많은 편이었어가지고 무거운 제품을 할 때 시나리오를 그려서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배송을 해야 할지 미리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소칭할 때요? 예. 그거 그래서 팔렸나요? 안 팔렸죠. 뭐 경동 들어가 보고 뭐 사다리차 알아보고 네네. 이런 식으로. 사다리차까지? 그래서 이런 걸 안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걸 그래도 한 달 만에 바꾸기는 했죠. 그렇죠. 그 네. 바꾸면은 사실 이제 그런 성격이라도 해결책은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방이님이 초보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겪는 그런 문제들을 바꾸신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해주셔서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로 끝내고 또 출연해주세요. 다음에도 혹시 기회 되시면 네. 한 번 더 또 네. 출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